그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 부부인데요. 네. 배우자와 제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이제 둘 다 사실 뭐, 그 각 지역마다 이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두 가지 주택을 일가구, 이제 혼인신고 후에는 일가구 2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네. 일가구를 정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나은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아직 신혼부부시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셨으니까 5년 이상의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우선 네. 어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그 불광동에 위치한 이제 북한산 레미안 아파트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한데 고양시에 위치한 그 힐스테이트 삼성역.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건 은평구 불광동의 북한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네. 고양시 힐스테이트 삼성역 이 오피스텔을 말씀 주셨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 이 두 가지 주택을 어떻게 좀 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방송 잘 신청하고 있는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두 채 이제 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네. 거주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주는 그 고양시 그 힐스테이트 삼성역에서 네. 예, 거주를 하고 있고요. 북한산 레미안 아파트는 현재 따로 월세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세 주고 계시고요. 예, 예. 자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녀 계획이 지금 있어서 있으세요? 내년에 네. 네, 맞아요. 지금 살고 계신 동네는 어때요? 살고 계신 동네 자녀 키우기의 환경이? 환경은 사실 지금 힐스테이트 삼성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뭐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거주하기에는 되게 좀 편리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네. 예, 예. 근데 네. 북한산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거기 공기나 이런 거는 좋긴 하지만, 예, 편리한 부분은 사실 삼성 힐스테이트 쪽이 더 낫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사실 네네. 우리가 지금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는 경제적인 네. 판단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하신 건데, 예. 가장 본질로 저는 거주를 어디 하는 게 가장 좋을까부터 따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럼 두 개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보자고요. 삼성동에 있는 거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리고 어디였죠? 불광동이었나요? 불광동에 네. 있는 거는 단지형 아파트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자녀를 키울 계획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그냥 두 분 사실 거면 그냥 살아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자녀가 생겨버리게 되면서 얘기가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자녀 키우는 환경은 단지형으로 아파트로 적어도 한 3,400세대급은 이상으로 형성돼 있는 데가 훨씬 더 키우기에 편리성이 높을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건 제가 지금 살펴본 거는 이 물건의 건축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네. 지역적인 특성으로는 당연히 신도시가 우선적이죠. 주변 예, 환경도 깨끗할 거고요. 또 육아시설 네. 관련된 뭐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을 거고요. 계획적으로 네. 지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건축적인 면에서는 아파트, 지역적인 면에서는 신도시. 그렇다면 네.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에다가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냐면 저 같은 경우라면 단지형 아파트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물이 이미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입지적으로 좋고 연식도 짧고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랑 비교하면 가격이 어때요? 조금 저평가돼 있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저평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싸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싼 네네네. 거예요, 그거는. 예, 예, 왜? 맞아요. 아파트의 편리성이 더 좋으니까, 같은 지역이라면. 네. 네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가 더 자녀 키우기에는 우세하면서 앞으로의 가격적인 부분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지역이 네. 같다라고 하면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냥 불광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 여기가 첫 번째고, 그럼 만약에 이제 불광동을 선택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삼성에 있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이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한 채 정도는 지금 상태에선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세금을 안 낼 수 있을 땐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가 남냐면 신고 후부터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5년 기간 내에서는 언제 팔 거냐? 이 문제가 또 남을 거 아닙니까? 네. 5년이 상당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단기 6개월, 1년까지는 지금의 가격대가 버틸 수 있다라고 봐요. 혹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그 이후의 시간이 됐을 때는 몇 년 동안은 지금 가격을 유지하긴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내릴 때는 지금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거래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진 시기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제값 주고서 내가 원하는 매도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조금 서두르셔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 그러면 그 판 돈 가지고는 뭐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남을 거잖아요. 네. 그 매도한 금액 가지고는 나중에 더 좋은 지역과 더 좋은 형태의 아파트를 또 내가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지금 이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내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투자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옵션들하고 같이 더불어가지고 봤을 때는 한 채 정도 정리를 하시고 예. 매도하신 금액을 가지고 별도의 투자 운용을 하시면서 또 나머지의 일부 현금을 쥐고 가시는 이런 식의 투자가 돼야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단정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이 아파트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두 개 다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더 좋은 단정 아파트를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두 개 다 팔아도 각각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 전혀 이게 중과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가장 간단하죠. 다만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싼 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고서 비싸게 네. 필요에 의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야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